자, 오늘은 JSP 이제 교재 이제 7장이고요. 예. 지난 시간에 JSP 기본적인 그런 이제 문법, 뭐 또 용어라든지 JSP에서 다루는 이제 명령어들이 어떤 게 있다, 형식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홈 페이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서버 쪽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JSP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서블리스를 사용해서 그런 이제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서블리스 실제 이제 만들어 보시면 소스 코드도 되게 이제 복잡해지고요. 이제 코드 길이도 너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JSP를 이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리스 아예 완전 사라진 건 아니고 사용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딱 필요한 부분만 쓰고 그 위에는 이제 잘 다루진 않습니다. 이제 JSP 쪽에 요 내용도 사실은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데 그 이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JSP도 대체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 JSP가 PHP나 ASP 프로그래밍 이제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세 가지 3종사 아주 유명한 삼성자가 PHP, JSP, ASP인데 이 언어들이 그러면 뭐 사라지냐? 그건 아니고요. 그 최근에도 이렇게 교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완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조금 예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전 기술이 조금 어, 조금 이제 유진이 되다가 이제 사라지는 예,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다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IT 쪽은 이미 개발을 해놓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전환하는 그 자체도 전환이라고 제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스템을 이걸 이제 리뉴얼 한다든지 뭐 또 기능을 또 확장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기술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미 이제 개발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미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굳이 또 돈을 들여서 그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또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이제 또 뭐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뭐 완전 이제 어떤 기술이 사라지려고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방향은 이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클라우드 쪽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컨테이너 개념을 써요. 요런 이제 용어는 앞에서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그 앞에서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 JSP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뭔가 우리가 컨테이너 하면 화물선에 이제 짐 싣고 이제 나를 때 그죠? 그 컨테이너 담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컨테이너선에 그 컨테이너라 하죠. 뭔가 이제 감싸주는 그런 이제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개념이라고 클라우드 쪽에도 그런 이제 기술을 써요. 그래서 이게 예전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 기술에서 이제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 예전 기술을 하나 이제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그거는 그거 다음대로 그냥 돌아가게끔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들이 다 이게 그 버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종류도 많고 그래서 다 이제 궁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이 또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예전 기술이면
예전 기술이니까 다 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버릴 필요 없네. 왜? 컨테이너라는 클라우드 상에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돌리는 방식이 또 알았기 때문에, 옛날 그 환경을 그대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 가지고, 단독으로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다른 거하고 이제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컨테이너 자체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통 뭐 많이 알려진 게 도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게 있는데, 또 그런 기술이 또 있어서 또 무조건 옛날 기술에서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솔루션에 사용했던 그런 이제 그 기술들이 예전 버전이다 하면 그 예전 버전으로 그냥 하나의 이제 컨테이너로 만들어 가지고 뭐 구동을 시키는 뭐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예전 것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거는. 예. 그래서 뭐 우리 예전 거라고 해서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아라비아 숫자 얼마나 오래 썼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어나기 전부터 썼을 겁니까, 그죠? 그리고 뭐 한글도 오래 썼잖아요, 그죠? 옛날 거 구닥다리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예전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뭐 구닥다리다 그런 거보다 그만큼 안정화됐다는 거죠. 예. 많이 썼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오랫동안 이제 그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 나왔다 해서 버릴 필요는 없다. 왜냐면 예전 버전에 오랫동안 특정 분야에 쓰는 기술들이 진짜 안정화되어 있는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환경 안에서 이제 그냥 돌리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 낮은 버전하고 높은 버전을 같이 혼용해서 쓸 때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맞추고 할 때 이런 막 오류들이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JSP 저기 이제 기초 부분 그 지난 시간에 그 연결해서요. 오늘은 이제 요 응용 파트 부분을 보실 건데, 자, 요 응용 파트 쪽에서 여기 그 지금 다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액션 태그라고 해서요. 그 이 JSP라는 게 약자가 자바 서버 페이지입니다. 서버에서 동작하는 페이지라고 해서 서버 페이지. 그리고 이제 이 J자가 자바거든요. 자바. 우리가 봤던 자바. 자바 기반으로 해서 서버에서 동작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JSP라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서블릿은 너무 구현하기가 배우기도 어렵고 실제 코드 만들어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좀 간단한 표기법으로 가자 해서 JSP로 왔죠. 여기 응용 파트에서는 요 JSP로 왔는데 또 JSP를 쓰다 보니까 JSP 기존에 이렇게 써서 참 좋은데 또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 쓰면서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JSP 안에 이제 자바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참 정말 장점이잖아요, 그죠? 장점인데 이걸 이제 단점으로 또 이제 보는 또 시각이 있어요. JSP 프로그래밍 하는데 기본 JSP 태그들하고 기본 태그들하고 자바 언어를 알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기존의 자바 언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태그화 시키는 거예요. 태그화. 모든 언어를 다 태그화. HTML 태그처럼 태그화. 이 꺽쇠갈로 안에 표기하는 거 있죠. 이런 형태로 JSP 안에 있는 자바 코드를 다 드러내고 다 태그로 이렇게 바꾸자 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쪽이 지금 나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션 태그, 태그는 태그죠. 태그인데 액션하는 태그, 뭔가 이제 기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 코드로 처리했던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처리했던 것들을 간단한 태그로 처리되도록 추가를 또 한 거예요. 액션 태그. 그리고 요거 이제 액션 태그를 가지고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 이 구현을요 앞에서 서블릿으로도 서버 파트에 처리하는 그 부분을
서블리스로도 구현했고 JSP로도 지난 시간에 구현했죠, 그죠? 계산기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요 액션 태그 예, 활용해서 코드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자바 코드를 이제 많이 좀 드러내고 그냥 태그만 있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HTML 태그 배우실 때 태그 배울 때 상당히 쉬웠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바라든지 C언어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HTML 사실 별거 아니죠. 처음에 그 HTML 하실 때 태그 나오고 속성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막 부담이 좀 갔을 거예요. 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좀 배우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형식 다 똑같고 뭐 태그 시작 태그 있고 뭐 정도 태그 있고 단독으로 쓰는 태그 있고 시작 태그는 속성 넣고 그죠? 속성은 속성명 대입연산자처럼 쓰는 이제 이퀄 기호 나오고 그다음에 속성값 그죠? 예. 그런 것들만 알면은 예, HTML 문서를 만들 수가 있죠. 예, 뭐 복잡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태그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보시면 되죠. 예. 이런 태그 있구나 하면서 적용해서 써보고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JSP에서도 코드를 조금 더 쉽게 만들자. 어떻게 태그화 시키자. 막 자바 코드도 있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HTML 태그도 있는데 HTML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자바 코드가 딱 들어가 있고 폼을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예. 좀 신기하죠, 그죠? 근데 처음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 예. 지금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코드가 힘들다는 거죠. 어렵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봤다 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쓰면 돼. 뭐 그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그런 이제 무엇 따라서 쓰면 되는데 그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코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다고 이렇게 하는데 초보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자바 하기도 힘들었잖아. 그죠? 자바 공부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JSP 기본 태그까지 해서 이거 이제 서브 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서블릿은 다행히 이제 그냥 지나갔고 그죠? 서블릿도 책 막 두꺼운 거 막 2권씩 3권씩 봐야 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JSP 쪽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쭉 하면 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 그죠? 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또 새로운 거 나오고 계속 이제 IT 쪽은 자꾸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뭐 액션 태그라든지 뭐 커스텀 태그라든지 뭐 이런 개념, 뭐 EL 이런 개념, JSTL 이런 개념, 요런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들이 왜 나왔느냐? JSP 안에 있는 자바 코드들을 태그화 시키자. 그러니까 기존의 자바 명령들을요 태그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이런 태그들도 JSP 태그나 액션 태그 뭐 EL이라든 JSTL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바 코드로 어차피 내부적으로 실행될 때는 다 자바 코드로 바뀌어요.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변환된다 그랬죠. 다 바뀌어서 클래스로 이제 컴파일 돼야 이제 실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표기법이 쉽다는 거지. 만들 때 또 유지 보수하기도 코드가 쉬우니까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 갑니다. 그죠? 그냥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죠? 또 다른 방식을 이렇게 또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프로는 못 짭니까? 이거 몰라도 프로는 짭니다. 기존 방식으로 프로는 다 짜거든요. 근데 더 좋은 방식의 뭐 태그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도 이런 게 나오면 다 이쪽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쭉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전에 그냥 자바 코드만 있는 방식의 그런 코드를 찾으려고 그러면 또 책이 없어요. 아주 예전 책, 옛날에 나왔던 책을 보셔야 돼요. 또 최근에 나오는 책 보시면 이런 것들 씁니다. 액션 태그, 커스텀 뭐 태그, EL, 뭐 JSTL 뭐 이런 거, 이런 쪽에 태그들을 써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요장에서 예전 이런 태그, 자바 코드를 태그화 시켜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들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제 메이븐이라고 해서 예, 빌드 툴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그레이들이나 이제 메이븐 같은 걸 이제 그 빌드 툴로 많이 쓰는데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예, 자 개념 예, 또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제 이렇게 내용 좀 보실 거고, 그래서 먼저 액션 태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JSP 태그, 그러니까 JSP 명령을 몇 가지 보셨어요, 그죠? 보셨고, 그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셨고, 이제 액션 태그, 예.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태그가 뭐냐? 액션 태그가 뭐냐? 앞에서 액션이라는 게, 예, 앞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태그는 태그인데 뭔가 동작 행위를 하는 그런 이제 태그다. 그래서 이제 JSP에서 예, 뭐 객체 생성, 예, 또는 이제 공유, 예, 객체 생성과 공유, 그리고 뭐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이렇게 자를까요? 예, 객체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페이지를 이동하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태그 파일 작성 등의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누가? 액션 태그가.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액션 태그는 이제 커스텀 태그의 일종이다. 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웹사이트는요, 웹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죠. 메인 페이지도 있고 서브 페이지도 많은 서브 페이지들과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 페이지에서 특정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어떤 버튼을 누른다든지 링크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되잖아요, 그죠? 화면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페이지 이동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달하는 거, 여기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달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액션 태그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예, 그 이제 액션 태그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 액션이라고 불리며, 액션 태그, 표준 액션이라고 불리며 커스텀 태그 기반이다. 예, 커스텀 태그.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 커스텀 태그 기반 이지만 이제 별도의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사용 없이 JSP 접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특징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고, 외부에서 이제 또 이렇게 뭔가 라이브러리를 땡겨 와서 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사용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게 이제 요 액션 태그인데, 얘는 이제 뭐 커스텀 태그 기반이지만 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JSP 이제 요 접두어라고 해서요, 태그에 JSP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JSP에서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많이 구현하거나 컨트롤러를 활용할 때 유용하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적인 요소라는 게 뭘까요? 뭐 제어문 같은 거죠. 우리가 그 분기문, 조건문 같은 거 만들거나 반복문 같은 거죠. 프레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구현을 해야 된다. 혹은 이제 컨트롤러.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교통 신호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 신호기.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요게 이제 컨트롤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을 받아서 실제 이제 서비스 하는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게 이제 컨트롤러인데, 이런 이제 컨트롤러 기능을 이제 만들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무엇을? 액션 태그. 지금 액션 태그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JSP 파일에서 커스텀 태그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려서 이제 HTML 형태로 프로그램 요소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 그래서 이제 밑에 표가 하나 있는데, 요 액션 태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액션 태그. 요게 액션 태그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죠. 우리 HTML 태그에 요 부분은요. HTML 태그에 우리 HTML 태그 보시면은 꺽쇠갈로 이렇게 꺽쇠갈로 해서 HTML 요렇게 태그 명을 요 꺽쇠갈로 안에 이렇게 넣잖아요. 예, 요거 액션 태그인데 액션 태그 꺽쇠갈로가 원래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 여기 꺽쇠갈로 안에 들어가는 요 알맹이만 예, 액션 태그 명이죠. 예, 액션 태그 명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요 액션 태그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단은 이제 규칙을 이렇게 보시면 액션 태그들은요 이름이 JSP 콜론으로 시작해요. 예, JSP 액션 태그는 태그의 이름이 JSP 콜론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 JSP 콜론, JSP 콜론, JSP 콜론 다 앞에 JSP 콜론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액션 태그인지 아닌지는 요 부분 보시면 돼요. JSP 콜론이 JSP 콜론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태그명 앞에. 그죠? 접두사, 접두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JSP 콜론 다음에 나오는 게 실제 이제 액션 태그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SP 콜론이라는 게 이거는 액션 태그다라는 걸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요. 콜론 뒤에 나와 있는 게 실제 액션 태그의 명령, 세부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JSP 콜론 포워드라고 되어 있는 요 포워드 액션 태그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를 포함해서 다른 페이지로 포워드한다. 이동하는 거.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클라이언트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 쪽에 특정 페이지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요로 요청할 때 처음에는 1번 페이지를 딱 이렇게 보여주다가 1번 페이지에 딱 접속을 하면 2번 페이지로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페이지 이동을 자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있는 1번 페이지에 딱 이렇게 접속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2번 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요 리퀘스트 이때 이동할 때 리퀘스트 객체하고요 리스판스 객체 리퀘스트가 요청이고 리스판스가 응답이죠. 요 그림 제가 많이 그렸죠. C 클라이언트하고 S 서버가 있으면 요청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하는 게 요청이죠. 요때 필요한 넘어가는 정보들을 리퀘스트 객체에 담아서 넘겨주는 거고요. 서버가 이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하죠. 어떤 계산하거나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응답을 하는데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하죠. 요게 이제 리스판스잖아요. 응답. 그죠? 이게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들은 리스판스 객체에 이제 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포워딩을 할 때 포워드 액션 태그로 포워딩을 할 때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포함해서 다른 페이지로 포워드를 시켜준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특정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런 이제 페이지를 만들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좀 이제 디테일하죠. 이렇게 기억해 놨다가 프로그램을 이제 예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예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이제 본인이 이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용 또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이제 쓰는 거 많고요. 포워드. 그 다음에 이제 JSP include. include는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include라는 단어를 앞에서 전 시간에 보셨어요. 뭐 할 때 지시어 할 때. 꺽쇠갈로 %s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태그. JSP 태그에 지시어 세 가지가 있었죠. 페이지 지시어, include 지시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그때 이제 include라고 하는 지시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다른 파일에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를 불러와서 삽입할 때 include 지시어 썼죠. 그거는 이제 지시어 명령이고요. 디렉티브라고 하는
GC어 명령이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액션 태그예요. 액션 태그의 include 명령. 예. 그래서 JSP 콜론 include라고 하는 자, 요거 이제 요것도 이제 포함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GC어 쪽에 include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요 액션 태그의 JS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에서 실행한 결과 값을 include 시키는 겁니다. 다른 페이지에 제어가 넘어가서요. 다른 페이지를 실행을 해요. 실행하면 그 실행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삽입을 해줍니다. 조금 달라요. include 하는 포함하는 건 같은데 어떤 걸 포함하느냐 하는 게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JSP include라는 액션 태그는 다른 페이지 실행 결과를 포함한다. 다른 페이지에 실행 결과를 포함시킵니다. 아이고, 그럼 계속 개념하고 이론하고 그죠? 이게 이제 한번 바둑에서 암기가 탁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계속 익숙하게 제가 반복해서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include라는 액션 태그, 자, forward 액션 태그, include 액션 태그. forward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A라는 페이지에 탁 접속하면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탁 자동으로 페이지 이동을 시켜준다. 이게 이제 forward예요. include는 이제 액션 태그에서 include는 해당 페이지를 실행을 해서 그 해당 페이지의 실행 결과 값을 포함을 시켜주는 이제 페이지예요. 실행 결과를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SP 콜론 유즈빈, 유즈빈. 자, 요 유즈빈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는 객체 생성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바 코드에서 보면 그 객체 생성할 때 new라는 연산자 사용해서요. 생성자, new 연산자하고 생성자 사용해서 우리가 클래스의 생성자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죠. 그 객체 생성을 하는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useBin이라고 하는 JSP 액션 태그 사용해서 기존에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ew 연산자 사용해 가지고 그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객체 생성하듯이 객체를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JSP 페이지에서 만들 때 useBin 액션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요 자바 빈즈 객체를 자바 빈즈 객체 요 객체 만드는 거죠. 자바 빈즈 객체라고 하는데 요 자바 빈즈 객체라고 또 규칙이 또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약간 자바 빈즈 객체를 생성하거나 이제 불러올 때 유즈빈 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JSP set property, get property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setter, getter, 그죠? property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JSP 액션 태그의 set property는 set이니까 값을 저장해 주는 거죠. property니까 property 속성에다 값을 저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useBin 액션 태그 가지고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객체 안에는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드,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필드 대신에 JSP에서는 요 useBin 이제 액션 태그로 만든 자바 빈즈 객체를 하는데 여기 안에 이제 있는 그 필드를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속성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퍼티에다가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집어 넣을 때 쓰는 태그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태그가 객체 안에 있는 속성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을 때 쓰는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거 그러면 메소드하고 똑같네요. 그쵸? 그 메소드를 태그로 만들어 놓은 거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자바 빈즈 객체의 그 속성에다가 값을 할당한다 했는데 값 집어넣는 거죠. 자, 어떤 이제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죠. 객체 안에 이렇게 속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싶다. 여기에다가 A라는 값을 집어넣고 싶다. 이렇게 값을 객체에다 집어넣을 때 이거 지금 이제 태그잖아요. 태그. 액션 태그잖아요. 태그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자, 속성 값을 이제 읽어올 때 사용하는 태그는 액션 태그가 g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바 빈즈 객체, 자바 빈즈 객체 속성 값을 출력한다 되는데 읽어오는 거. 읽어와서 화면에 뭐 출력한다 이 말인데 값을 그러니까 읽어오는 게 get 그죠? property 값을 저장하는 게 set property입니다. 뭐 객체의 값 저장할 때는 set property 쓰고요. 객체의 값 읽어올 때는 get property 쓰는 거죠. 액션. 자, 그다음에 이제 파람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입니다. 파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파라미터. 그렇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값을 이제 던져주고 받고 할 때 쓰는 태그입니다. 액션 태그 중에 그래서 JSP 콜론 파람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include라든지 뭐 forward 액션 태그 사용 시에 여기 보시면 이제 forward 액션 태그도 있고 include도 있잖아요, 그죠? 요 include 액션 태그나 forward 액션 태그 사용할 때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다.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액션 태그가 막 지금 기본 쓰는 액션 태그가 막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개만 하시면 돼. 그래서 딱 느낌이 뭐예요? 이거 그냥 프로그램 태그인데 HTML 태그에 여러분 포 반복문 하는 HTML 태그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없지, 그죠? HTML 태그가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좀 차이 나죠? 그것도 랭귀지라고 L이라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L자로 붙여놨지만 실제 이제 C 언어나 자바 언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액션 태그를 보니까 그러면은 태그를 가지고 뭔가 지금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어하는 것처럼 이런 게 되는구나. 자, 액션 태그들 이렇게 쭉 보셨고요. 주요 액션 태그들 설명 보셨고 요거는 반복이네요. 액션 태그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포워드. 한 번 더 볼게요. 뭐 많이 본다고 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JSP forward 액션 태그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를 포함해 다른 페이지로 포워드한다. 다음에 JSP include 액션 태그는 다른 페이지 실행 결과를 포함을 시킬 때 쓴다. 다음에 JSP use bin 액션 태그는 자바 빈즈 객체를 생성하거나 불러올 때 쓴다. 자, SP s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는 자바 빈즈 객체의 속성의 값을 할당할 때 쓴다. JSP get property 액션 태그는 자바 빈즈 객체의 속성 값을 출력할 때 쓴다. JSP param이라는 액션 태그는 include나 forward 액션 태그 사용 시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쓴다. 이렇게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념이에요. 자바 빈즈. 자바 빈 아까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문제 보시면은 액션 태그 설명할 때 그냥 객체, 자바 객체라고 그러지 않고 자바 빈즈 객체라고 자꾸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죠. 자바 빈즈, 빈즈라고 이렇게 자꾸 이름을 달아놨는데 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바 빈즈 객체가 뭐냐? 자바 빈이라는 게 뭐냐?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용어 설명이에요. 그래서 JSP 이제 하면 우리가 액션 태그 나올 때 자바 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자바 빈, 자바는 알겠고 빈은 콩이잖아요, 그죠? 자바 빈이 뭐냐? 자바에 재활용 가능한 컴포넌트 모델을 자바 빈이라고 한다. 일단은 뭐 용어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객체, 자바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객체 있죠, 그죠? 그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바 우리 살 때 재활용 대부분 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죠? 뭐 재활용 가능한 컴포넌트 모델이다. 그래서
웹 개발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고 포조라고 읽는데요. 포조. 예, 요 포조가 약자로 plain old java object라고 해서요. 예, 요 plain old java에서 POJO 요거 합쳐가지고 포조라고 합니다. 포조.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런 자바 클래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간단한 자바. 우리 그 자바 기초 배울 때 처음에 클래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그러게 이제 필드 나오고 메소드 나오고 하는 간단하게 생긴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특정 기술이나 요 코드라는 게 요런 이제 특정 기술이나 예, 뭐 프레임워크에 종속하지 않고 기본 생성자와 예,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 setter 메소드를 제공하고 직렬화할 수 있는 자바 클래스를 포조라고 한다. 예. 자, 요거 이제 포조에 대한 이제 용어 설명이에요. 예. 예. 특정 기술이나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지 않고 딸려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고 기본 생성자와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와 setter 메소드를 제공하고 직렬할 수 있는 자바 클래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은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이제 개념을 뭐 꼭 집어가지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냐면 자바가 지금 나온 지 그래도 좀 꽤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IT 기술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그래서 그래도 IT 쪽으로 시점 관점에서 보시면은 자바 언어가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이 됐죠. 근데 이제 중간에 상당히 이제 뭔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많은 기능을 뭔가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졌어요. 자바를 개발을 하는데 되게 번거롭고 복잡하고 오류도 많이 나고 예, 그런 거 한번 당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예, 지금 우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스프링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프링이라는 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나왔던 기술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일반 뭐 초보자가 아닌 개발자가 개발하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번거롭고 어렵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이런 거 특정 기술에 막 종속되고 프레임워크에 특정 프레임워크에 종속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호환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포저. 그러니까 그 스프링 쪽에 이제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직 우리가 뭐 내용 들어가지 않았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그 내용 보시면 포저라는 요런 용어가 또 나와요. 요런 용어가 나와요. 요 기반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엔티티 클래스 혹은 뭐 DO라고 데이터 오브젝트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테이블 컬럼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멤버 변수하고 getter, setter 메소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바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빈 구조 특징에 보면 인자가 없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일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객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직렬화 구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getter, setter 메소드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이제 자바빈 객체의 특징입니다.